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브스 좌동훈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과 음원 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안전망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선 발표자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리가 좀 협소해서요. 예, 목차입니다. 우선 스마트시티 안전망에 깔려있는 솔루션들과 거기에 사용된 영상 및 음원 분석 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그림은 스마트시티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스마트시티란 용어는 이미 너무 범용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겠지만, 그럼 진짜 스마트시티는 무엇이냐? 가장 빨리 떠오르는 게 아마 자율주행? 보통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교통 분야 말고도 방범, 환경, 재난, 에너지 각 분야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통합과 연계입니다. 각각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각자의 업무를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하고 여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융합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한 서비스를 구축하자. 결국 그것이 스마트시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공공, 인간의 연계 또한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은 각 분야의 현업 전문가들, 그 다음에 개발사의 개발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스마트 도시에는 어떤 영상과 음원 분석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여기 일단 시설 관리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영상으로 침입과 배회를 감지함으로써 시설물의 외곽 감시, 침입 금지 구역의 어떤 침입자 감시, 쉽지만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계의 노후에 인한 파손음, 가스 유출음을 미리 감지함으로써 시설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 감시입니다. 문화재 감시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술은 화재와 연기 감지인데요. 이 화재 연기 감지는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문화재를 잃을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리입니다. 교통은 딥러닝이라는 기술의 적용으로 예전보다는 영상 분석에 많은 정확도가 향상됐기 때문에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사고 감지 시스템들이 널리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 분석으로 감지하기 힘든 사고를 감지하기 위해서 충돌음이나 경적음을 감지함으로써 사고 또는 사고 유사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CCTV 감시에서는 주로 폭력이나 쓰러짐을 감시, 쓰러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요양시설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폭력은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야간 길거리에서의 어떤 폭력을 감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 통제입니다. 앞면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인식하고 출입구를 통과한 어떤 이런 시스템이 이미 너무나 보편적인데요. 최근의 기술의 발전으로 앞면 사진과 리얼 얼굴의 어떤 차이까지 인식할 정도로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질서 유지 쪽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군집도 분석, 그리고 이를 활용한 대기열 분석 서비스가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체납이나 수배 차량을 위해서 영상으로 차번을 분석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번 인식 기술은 GIS 기술과 연동하여 수배 차량의 어떤 경로 또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안전 서비스에 야간 귀갓길 아니면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비명과 욕설을 감지함으로써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번 장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영상이나 음원 분석에 대한 기술을 좀 더 사례 위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분석입니다. 여기 나온 카테고리는 딥러닝 이전부터 영상 분석의 큰 테마를 이루고 있는 카테고리인데요. 맨 처음에 검출이란 단계는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 위치를 잡아내는 어떤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혀진 위치에서 그 객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든지 사람인지 차량인지
또는 동물인지 요 단계를 분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딥러닝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분야가 바로 요 검출 단계와 분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사람이 지나갔을 때 자동으로 사각형을 쳐서 따라가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단계가 요 두 단계를 거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식 단계입니다. 분류는 클래스별로 이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냐 뭐 이런 기법이라면은, 인식은 직접적으로 이 객체가 누구냐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얼굴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번 인식이 이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 기술입니다. 앞서 잘 검출한 객체가 다음 프레임에 어디에 위치할지 그것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영상 분석 기술이 실제 상용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추적 기술, 그러니까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에 많이 쓰이는 어떤 영상입니다. 그래서 각각 박스 위에 있는 숫자는 아이디를 표시하고요. 영상에서 처음 출연했을 때 부여하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 한 분을 결정하고 그 숫자가 얼마나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가 뭐 이렇게 봐주시면은 좀 더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트래킹은 고질적으로 2차원 영상이기 때문에 앞 사람의 어떤 가림 현상에 의해서 놓치는 확률이 많은데요. 그것도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보시다시피 오클루전이 많은 상황에서도 아이디를 잘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일단 침입 감지를 활용한 현장에 적용된 기술을 보면은, 침입 감지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구역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벤트 뭐 이런 로직이라서 일부 보안 시설에는 최적화됐지만 실제적인 도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PTZ 카메라와 연동해서 다수의 감지 카메라에서 출연을 했을 때 PTZ 카메라로 줌인을 함으로써 감지 카메라에서 다소 작아서 안 보였던 어떤 객체들을 좀 더 크고 선명하게 인상착의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카메라에서 객체가 검출이 되면은 줌인을 통해서 그 객체가 좀 더 자세한 인상착의를 저장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물론 사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추후 어떤 사건 검색할 때 용의자 또는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좀 더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옆에 카메라로, 이거 삼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진 분들이 이제 옆으로 다시 나타나는 어떤 진로 방향인데요. 그때 다시 그쪽으로 회전을 해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 감지입니다. 이거는 한강 교각에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추락 또는 자살 행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잡아내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배회 기술을 응용합니다. 난간의 조은을 설정해 놓고 그 난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일정 위치에 너무 많이 서성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추락의 의도가 있구나,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어떤 실제 사건 사고입니다. 현재 사람이 조난에 걸쳐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일정 임계치를 넘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러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알람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보된 경보는 소방구조대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 화면을 소방구조대에서 보고 있고,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빠르게 출발해서 그 사람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영상을 잠시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실제 떨어지시거든요. 예. 예, 떨어지셨고 조금 있다가 구조대가 빨리 와서 이분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다음은 행위 분석입니다.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까지 찾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일단 쓰러짐 감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 상황 감지 등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영상이 좀 길어서 제가 원래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쪽에서는 그 지원을 하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한 보시는 단계가 디텍션, 인식 이후에 쓰러짐 행위를 검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폭력 행위의 검지입니다. 폭력 같은 경우는 현실 상황에서 폭력과 유사한 행동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실제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알람을 발생시켰을 때 오검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관제 효율이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탐지는 시간 인계값을 좀 늘려서 길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이 폭력을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현실에 운영 중인 어떤 인계값치에서의 폭력 감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폭력이 감지되면은 요 사람 주변의 사각형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아, 이 사람은 폭력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감지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이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쓰러짐처럼 어떤 특정 행위를 정의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 행위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 상황을 정의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상적인 상황을 정의를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데이터를 수많이 본 결과 의외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을 때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은 매우 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선의 방향 또한 거의 일괄적이고요. 뭐 그런 거에 착안해서 일반적인 장면을 모델링하고 그게 아닌 장면을 이제 이상 행동이라고 해서 검출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에는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엘리베이터에서의 어떤 점핑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면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뒤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앉는 뭐 그런 행위를 이상행위라고 분류를 해서 감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음은 출입 통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은 출입 통제 얼굴 인식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너무 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는 그러니까 테일게이팅, 따라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카드를 인식을 하고 그 한 사람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뒤따라 들어온 사람을 감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선으로 설정이 된 이 라인은 원래 가장 좋은 시스템은 RF 리더기와 연동을 해서 리더기가 한번 반응했을 때 사람을 카운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 이 외국에 구축한 사례에서는 리더기와 연동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리더기에 태그하는 것 자체도 영상 분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예, 한 사람이 아이디를 찍고 다음 사람이 따라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테일게이팅 감지를 합니다. 예, 양방향 모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감지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뭐 카운팅 기술과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 안전입니다. 딥러닝의 적용으로 인식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인데요. 산업 안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어떤 응용 프로그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일반 CCTV처럼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넓은 부분의 관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카메라가 꽤 높게 달려있는 실정이고
그 상황에서 사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기술들입니다. 예,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안전모 미착용 감지입니다. 작업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안전모를 벗었을 때 그거를 감지해서 감독관이나 운영자한테 알려줌으로써 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SOS 포즈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작업자가 통화상으로 자기의 위험을 알릴 수 없을 때 카메라를 향해서 미리 정의된 구급 포즈를 취한다면은 그걸 인식해서 아까처럼 관리자에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알람을 울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물론 여기에 정의되는 포즈는 일반 작업 때 발생하지 않는 포즈로 해야지 좀 더 효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업용 카메라는 멀리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한 되도록 큰 모션으로 정의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안전모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구사항입니다. 안전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는 일정 높이 이상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고리 꼭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귀찮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착용을 안 해서 실제 해마다 낙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엄청나게 많지만 저희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난이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네스 지금 보시면 고리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거는 좀 이상적인 환경이고요. 여기에 조명이 햇빛이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됐을 때 너무 작은 저 물체 때문에 감지가 어렵고 이걸 실질적으로 상용하기 위해서 안전고리 자체를 영상 분석에 용이하게 커스텀하는 방법도 최근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유출 감지도 영상 분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기 감지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요. 근데 가스의 분출 형태는 연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연기 감지 기반의 어떤 다른 기법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이벤트가 감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가스 분출 어떤 것들을 검출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쪽에 수위 감지입니다. 재난이라는 범위도 또 어려운 분야인데요. 재난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지진 이런 건 좀 생소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재난이 있습니다. 폭우 아니면 홍수로 인한 어떤 범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빠른 조치를 위해서 이 영상을 이용한 수위 감지 솔루션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측정된 높이에 따라서 경보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마다 적합한 사람께 경보를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범람에 빠른 대피 경보 이런 조치가 가능하고요. 예, 이것은 이렇게 라이브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실제 범람 장면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상적으로 좀 취득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여기 설정된 어떤 임계치가 넘었을 때 해당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기열 분석입니다. 보셨지만 얼마나 줄이 많이 서 있냐, 그런데 카운팅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설정된 존 안에 군집의 개념입니다. 군집된 무리가 끊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길이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실제 공항에 설치된 어떤 시스템이고요.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요즘엔 볼 수 없는 광경, 예전에 해외여행 붐이 일었을 때 어떤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간으로 미터 단위로 거리를 산출하고 있고요. 이 기능은 꼭 대기열뿐만이 아니라 일정 광장에 갑자기 군집하는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것, 그냥 시위, 갑작스러운 시위, 이런 거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위치에 적합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교통 분야입니다. 차량을 카운팅하고 좌회전 신호를 주고 이런 건 예전부터 이미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영상이 아닌 다른 물리적인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요. 최근 이제 영상 기술이 좋아지면서 차량의 직진, 그리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 유턴
뭐 이런 것들이 꽤나 정확한 정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도로의 어떤 교통량 수집에 용이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교통량을 예측하고 그로 인해 어떤 보다 편의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차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녹색 네모가 사람이고요. 빨간색이 승용차, 보라색이 버스, 노란색이 트럭. 이렇게 분류를 각각 하면서 각자의 위치와 이런 걸 동시에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보행자처럼 건널목이 아닌 곳으로 건넌다거나 아니면은 요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어떤 차량에 대한 계도, 이런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좌회전 감응은 개념은 간단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심야 시간이거나 아니면 다소 한적한 국도의 경우 좌회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 매번 신호를 바꾸는 것은 메인 도로의 통행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기다림에 지쳐 불법 좌회전, 그러다 사고, 이렇게 이어지는 실제 사례들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좌회전 차량이 왔을 때만 좌회전 신호를 켜주자, 이런 개념이었고, 실제 루프라는 거를 설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루프라는 거는 기계 방식이기 때문에 노후화에 의한 어떤 교체,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단점 때문에 이거를 카메라로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최근에 많이 실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설정된 좌회전 존에 차가 왔을 때 이 아래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제어기인데요. 이 제어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신호등에 신호를 보내고 그로 인해서 좌회전이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주간 말고도 악천후, 폭설, 야간에도 분명히 동작을 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의 한계점을 보완하느라 여러 쌍 카메라를 같이 설치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음원 분석 기능입니다. 음원이라는 소리는 이제 단어랑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랑은 틀리게 어떤 소리입니다. 소리 중에 위급이나 긴급할 때 나는 소리, 대표적인 게 비명, 타격음, 유리 깨짐, 경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시스템의 구성은 일단 수집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용 수집 장치. 그 장치에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이상음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음의 방향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연동된 카메라와 그 방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카메라는 이상 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카메라를 회전시키고, 그럼 관제 요원은 그 영상을 통해서 이상 상황인지 조치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이 부분의 카메라가 조금 있다가 도는데요. 그 카메라는 사람이 돌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상음원 장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멈추지가 않는구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 거고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겠지만 돌아간 이후에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실제 이제 구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한테 맞아서 나온 비명음을 인식한 어떤 사례고요. 그 옆에 위험 상황 감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운드가 들릴 겁니다. 이 화면은. 예, 소리가 났을 때 카메라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니까 취객인 듯 보이는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고요. 요거를 직접적으로 관제사한테 알려서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실제 어떤 사례고, 이상음원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소리가 났을 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니까 여기 트럭이 전복되어 있는 화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좀 크지 않아서 뭔가가 부딪히는 어떤 타격음, 예, 그리고 이 방향을 돌렸을 때 실제 용달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렇게 파손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영상, 음원 기술을 각각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만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이 상황 판단하는 과정을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시각, 청각은 물론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감각,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장 따라하기 힘든 육감까지도 동원하면서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 두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같은 장면에 다른 소리가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인지를 할까? 길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장면, 이 장면만 보고 청각적인 정보가 없이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할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음원은 좀 극단적으로 하나는 왼쪽과 같이 일반적인 대화, 근데 같은 장면에 하나 오른쪽과 같이 이런 위급한 대화. 그럼 이 대화에 의해서 장면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좀 어려운 예시고요. 물론 예시를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 또 이번엔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소리인데 장면이 다를 때를 상상해 보시면은 물론 평상시에 이런 욕설을 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음성들이고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어떤 학생들이 실제 즐기면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아니면 진짜 싸운 장면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착안해서 좀 더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영상 기술과 음원 기술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착안된 게 복합 감지 기술이고, 가장 먼저 터널에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의 터널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사고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고의 종류는 정지 차량, 역주행 차량, 화재, 사람, 낙하물, 이렇게 5가지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상황 중에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은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 터널에서 이 5가지 상황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 진짜 사고를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상음원의 경적음이나 브레이크음을 활용을 해서 복합 감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브레이크, 차량 정지, 경적, 이게 뭐 사고만 있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고가 일어나면은 대부분 운전자 둘 중에 한 명은 나온다. 카메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단계에서 정보를 발생하면서 부분별한 어떤 오후 정보를 줄이고, 네, 영상이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무분별한 오경보를 줄이고 실제 관제하시는 분들의 피로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복합 기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물론 이 복합 감지 기술은 활용될 때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업체는 일단 영상과 음원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먼저 복합을 시도를 해봤고요. 타 업체가 보유한 이종 간의 데이터와의 복합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뭐 정부나 어디 차원에서 그런 복합 감지가 이루어져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신다면은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 협업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